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어쨌든 1억을 벌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어그로인가요? 진짜 안 돼요. 일하는 워킹맘들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야.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뭐일 것 같아?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육아라든가 보육의 시간을 제외하고 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돼. 그게 뭐냐면 사실은 워킹맘들이 생각하는 가장 1번이 뭐냐면 일하려면 남편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 생각해. 그렇지. 왜냐면 남편이 뭐 아기도 같이 본다든가 가사 일을 한다든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뭐냐면 애가 먼저 내가 일할 수 있는 엄마의 역할을 아이가 우선은 잘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야 돼. 아이한테 먼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아빠들은 우선 다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엄마가 일을 하려면 아빠랑 부딪히는 시간은 그닥 없어. 왜냐면 아빠도 일하느라 바쁘거든. 근데 나의 절대적인 시간을 뺏어가는 경우는 누구냐면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 아이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내가 일하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이와 나의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 근데 내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루이는 사실은 저에게 되게 맞춤인 아이예요 라고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한단 말이야. 루이가 7세거든요. 루이보다 더 큰 아이 엄마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나이대 엄마들이니까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혼했는데 출산이 뭔가 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가고 있는 엄마들에게 저는 이렇게 했더니 아이와 제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아이가 잘 먹고 잘 자줘야 돼. 근데 그거는 어떤 아이들마다 좀 다른 거잖아. 맞죠. 특성이 다른 거 아니야? 아이들의 기질이 좀 다르지. 되게 말하기가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긴 그치. 해. 엄마가 당연히 기질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난 육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루이를 키울 때 이것만큼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를 공유를 해드리면 근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취침 시간이 루이는 8시만 잔다는 거지. 8시 반. 8시 반 전후로. 나는 그 이후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루이는 8시 반에 자면 아침 8시에 일어나. 수면 습관을 기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기가 완전 갓난아기일 때부터 아이를 이렇게 조금 키울 때까지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정말 건강하게 형성이 돼야 돼. 그게 우선이다. 그게 우선이야.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 엄마가 일하기가 진짜 힘들어. 그치.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가 완전 갓난애일 때부터 뭐였냐면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때도 루이한테 항상 루이야 엄마 어디 갔다 올게 엄마 뭐 할게 라고 말했고 내가 그 시간보다 일찍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도 그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는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없었어. 우리 엄마는 제때 약속대로 들어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불안해할 만한 요소를 나는 만들지 않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해. 우리 팀장님들도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 루이가 7살이잖아. 근데 루이는 지금도 엄마 아빠 없이 어딘가에 가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혼자 놀다가 자고 온다든지 아니면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혼자 놀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촌 이모거나 뭐 가서 하루 종일 놀다고 엄마 아빠 없이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긴 그치? 하지. 근데 그걸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아빠 엄마 없이도 그렇게 놀고 오는 것이 그 아이에겐 불안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서 그래서 나는 우선 1번은 애착관계를 무조건 잘 만들어놔야 돼. 두 번째는 이제 수면에 관한 건데 나는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밤과 낮에 인식을 심어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 근데 그거는 나도 육아책에서 보고서는 그렇게 따라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눕혀서 재우는 버릇을 많이 들였지. 안아서 재운 다음에 눕히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래서 아이가 등을 대고 자는 것에 있어서의 불안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덜하게 해주는 게 있었고 사실 근데 우리는 그게 가장 컸어. 왜냐면 루이가 1월생이거든요. 원장님이 루이가 1월생이어서 발달이 빠르니까는 4세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을 시켰어. 그래서 4세 친구들의 어떤 스케줄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얘가 조금 낮잠을 좀 일찍 끄는 케이스긴 해. 그치.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거 하나는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뭐였냐면은 우리는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한 그날부터 항상 여벌옷을 2-3벌씩 가지고 다녔어요. 그치. 한 번도 아이에게 먹여준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식사 시간에 유튜브를 보여준 적이 없고
밥은 무조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먹어야 되는 거여서 혼자 먹으면 이제 그때는 막 이미 돌 지나고 2살, 3살 때는 다 흘리잖아요. 그럼 우선 다 흘리게, 식당에서도 그냥 다 흘리게 먹이고 그대로 다 벗긴 다음에 새 옷으로 다 갈아입히고 식당 바닥 싹 닦고 나오는. 바닥까지 닦아. 바닥까지. 바닥을 정말. 그러니까 아이가 식사 시간에 뭔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밥을 다 먹고 나면은 엄마 나 뭐 하나 봐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식사 시간 자체에는 아이가 뭐 미디어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했던 게 뭐냐면은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항상 저희는 식당에 가도 루이의 인분수를 챙겨서 시켰지 밥을. 1인분으로 그냥 시켰잖아. 1인분으로. 그래서 그 아이가 남기던지 말던지 어쨌든 그 아이의 그것들을 딱 존중해 주는 거지. 그건 알겠어. 어차피 얘가 많이 먹지 않는데 그치, 음식이 아깝긴 남는 하지, 거. 아깝긴 하지.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잘 먹는 습관을 들이려면 그 내 온전한 내 음식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 내 거를 나눠서 주는 순간 이 아이한테도 내 그 온전한 식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계속. 맞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 됐어. 그래서 오늘 루이가 저녁에 라면 몇 봉지 먹었어요? 2봉지. 애가 잘 먹고 잘 자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애가 예민도가 사실 엄청나게 낮은 아이여서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엄마로서 사실 난 되게 편하지.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야. 말 그대로 기질도 무시할 수 없어. 나도 당연히 알아. 그래서 엄마들이 나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뭐냐면 예민함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일까지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 당연히 힘들어. 나도 만약에 루이가 그랬으면은 절대 지금처럼 일 못했어. 사실상 그 환경 자체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 엄마는 애까지 키우는데 일도 했잖아. 근데 나는 애 키우면서 왜 못하는 걸까?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루이가 일하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쉽게 해주는 아이였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고 또 두 번째도 있나요? 두 번째도 있죠. 두 번째. 요새 우리 사실 가장 포커싱 되어 있는 거잖아. 뭐죠? 가화만사성이다. 맞아. 가화만사성. 부부 사이가 좋아야 뭐 부자가 된다. 이런 말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을 거고 우리도 그랬거든. 근데 최근에 진짜 많이 느껴. 최근에 한 2, 3주 전인가? 또 뭐 얘기하다가 서로 빈정상해가지고 싸웠잖아. 그때 왜 싸웠는지 기억나? 왜 싸웠지? 그래, 이게 포인트 같아, 나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부부들이 이렇게 조금 싸웠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은 그때 싸웠다. 그때 기분 안 좋았다는 생각나는데 정작 왜 싸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그냥 사소한 걸로 싸운다. 중요하지 않은 걸로. 내가 결국에는 이 마음을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내 머릿속에 이 일은 뭐였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막 릴스를 30일 동안 연재하고 있잖아. 그럼 또 머릿속으로 릴스 연재하려면 남 PD가 또 나도 찍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또 우리 분위기 쎄하면 팀장님들 완전 불편할 거고 뭐 이런저런 콘텐츠 뭐 인터뷰 할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니까 나는 일에 관해서 완전 또 막 엉키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랑 나랑 사이가 안 좋으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래 평일까지 끌고 가지 말고 이 주말 저녁에 그냥 딱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100% 일 때문에 이제 자기한테 이제 화해하자였는데 자기는 왜 화해했지? 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집을 좀 처분하고 조금 다른 곳으로 이제 투자라든 좀 그러니까 소위 갈아타기 투자 이제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집 팔 때도 우리 공동명의니까 집 팔 때도 같이 팔고 뭐 집을 이제 뭐 새로운 곳에 알아보고 거기 또 뭐 투자금이 얼마 필요하고 그치. 만약에 뭐 대출을 받아야 되면 이자가 이런 걸 다 우리가 어쨌든 같이 해야 되잖아. 만약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지금 너무 좋은 매물이 있다. 근데 부동산 매물 같은 건 진짜 막 뭐 그 자리에서 사실은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막 1억도 막 왔다 갈 수 있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여기 창밖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가와만사성이라는 게 이게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그 기회를 그냥 날렸어. 그러면 나중에 화해하더라도 얼마나 아쉽겠어. 우리가 좀만 더 좀 더 일찍 화해했으면은. 서로의 관심사가 너무 달라. 근데 이게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손태영 씨 유튜브가 요즘에 엄청 많이 보더라. 재밌어. 거기도 이제 권상우 씨 되게 부부 되게 재밌더라고. 근데 이제 권상우 씨가 예전에 라디오스타인가 나와서 했던 그 말인데 그 손태영 씨랑 이제 막 사이가 안 좋으면 막 촬영장에서도 그치. 막 연기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화해하고 나면은 다음날 일도 더 잘 되고 막 가하면서 그런 이야기 또 마침 그때 우리가 예능 봤잖아. 그래서 저 성공한 저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때.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우리가 아니지.
자기는 사업하고 나는 직장 다녔을 때도 똑같았어 그때도. 사실 싸우고 나서 출근하면은 진짜 일 손에도 안 잡히고 막 맞아. 에이 뭐 누구 좋으라고 막 이래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하잖아. 부부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냐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 일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성공해가지고 난 이혼하고 나 편히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아. 그 얼마 전에 신사임당님 내 릴스에서 봤는데 이런다는 거야. 사람들이 화가 났어. 근데 화가 좀 가라앉았어. 근데 괜히 그래 그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자면서 괜히 막 스스로 그 화났던 감정을 굳이 해서 막 인생을 그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나 거야. 연애 때 그거 많이 했다. 자기가? 참 상태 안 좋을 때여가지고. 연애 때는 맞으면 인정합니다, 제가.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경우 있잖아. 부부가 같이 일하면 부부 같이 일하면 안 돼. 막 이런 분들 진짜 많았다. 근데 어설프게 일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같이 일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거 맞는 것 같아. 진짜 성공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다 부부가 같이 일하라 그래. 그치? 자기 그치? 그거 느꼈지? 진짜 느꼈어. 이 건강한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면 사실 일로서의 그 다음 단계로서의 성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냐면 나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그만큼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내가 아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가정 안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그때 그 다음에 일하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인 거지. 그렇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그러면 모두의 성장을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안녕.